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가 돌아왔습니다. 3월 A매치 기간이 끝났고요. 오늘 경기 리버풀과 와포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선발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 알리송 골키퍼, 조고메즈, 조엘 마팁, 반다이크, 로버슨, 핸더슨, 존스, 티아고, 살라, 조타, 피르미누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A매치 기간에 차출 앞두고 햄스트링 부상을 겪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 부상으로 인해서 일단 벤치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메즈가 그래도 일단은 라이트백으로 오늘 경기 나서겠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4월에 헬 일정들, 빡빡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좀 돌린 모습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디아고 좋다. 이거를 조고베즈가 만들어주나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전환이 굉장히 빨랐고, 이거에 대해서 아포드가 사실 전반전 경기 내내 측면 수비를 집중을 잘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왼쪽에 쏠려 있다가 빠르게 오른쪽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했고, 조고메즈가 너무 프리하게 열린 상태로 크로스를 날리다 보니까 예, 잘 정확히 날아갔고 조타에게 헤더를 내준다. 이것은 네, 굉장히 상대 팀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리버풀과 와포드의 경기 전반전이 1대 0으로 리버풀이 앞서 나가고 있는 채로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역시 호지슨 영감님의 와포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이제 주로 측면 위주의 수비를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라인업이고, 또 그런 전술이었는데, 딱 한 번 리버풀이 왼쪽에서 있다가 오른쪽으로 빠른 방향 전환 이후에 그대로 빠른 템포로 박스 안 볼을 투입을 해가지고 넣은 이 득점 하나가 리버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와포드는 사실 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리버풀이 사실 득점 장면 말고는 딱히 이렇게 큰 그런 장면은 없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와포드가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가져오면서 뭐 주앙 페드로, 이스마일 라사르, 그리고 쿠초 헤르난데스가 이제 오늘 경기에 선발로 나왔는데, 이런 발빠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또 뭐 무사시 소코, 그리고 쿠츠카 이런 선수들의 킥도 오늘 경기 꽤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버풀은 후반전에도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포드는 일단은 지금 그래도 수비를 측면 지원을 많이 나가면서 뭐 공격 자원들, 특히 윙 자원들, 그리고 시소코나 쿠츠카 같이 하프 스페이스까지 좀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해주는 선수들에 대한 체력적인 안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와포드 벤치 자원들을 보면은 뭐 킹이라든지 혹은 뭐 엠마누엘 데니스 어 뭐 이런 선수들의 투입을 통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후반전에 좀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을 때 다이나믹한 전술, 다이나믹함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존스가 뭐 좀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 게 보이지만은 예, 그래도 영향력이 좀 아쉽다. 핸더슨과 같이 조금은 폼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살라는 좀 아쉬운데 뭐 후반전 보고 한번 후반전 퍼포먼스까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뭐 알리송 굉장히 좋은 선방 보여주면서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전의 중계 화면에도 나왔지만 만약에 이대로 이 결과대로 좀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맨시티가 바로 뒤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한 경기를 더 한 상태에서 승점 2점 차 그리고 리그 1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1위 자리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후반전에도 리버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널티킥 선언이 나왔습니다. VAR 다 돌아갔고요. 쿠츠카가 조타한테 약간 미식 축구를 보는 듯한 바디 체킹을 쭉 밀어 넣으면서 코너킥 상황에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키커는 살라가 교체로 나갔기 때문에 파비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갑니다. 완전히 뭐 끝내버리네요, 경기를. 네, 리버풀과 와포드의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는 2대 0으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면서 잠시나마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사실 A매치 주간 이후에 좀 펼쳐진 경기입니다. 물론 좀 쉰 선수도 있어요. 부상으로 쉰 선수도 있고 그냥 아예 차출이 안 돼서 쉰 선수도 있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좀 격렬한 풀타임을 소화하고 온 선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마네와 살라가 있겠네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번 경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 상태에서 와포드를 만났고, 사실 와포드도 18위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와포드의 이 특히 공격진의 면면을 보면은 강등권에 있기엔 좀 아쉬운 스쿼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시스코 무뇨즈 감독이라든지 라니에리 감독이라든지 결국에는 좀 이렇게 반등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했고, 지금 이제 로이 호지슨 감독이 온 건데, 지금 이렇게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강등 버프를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를 죽자 살자 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리버풀이 힘든 싸움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0 완승을 거둔 거 좀 큰 수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반적인 경기 플랜 이런 것들은 와포드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뭐 크게 바뀐 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전술적인 부분은 앞서서 하프타임 때 많이 다뤘으니까 그거랑 뭐 동일했다. 교체 카드는 리버풀이 가장 먼저 빠르게 꺼내 들었습니다. 뭐 살라를 빼고 마네를 넣고 존스를 빼고 파비뉴를 넣고 뭐 이러면서 그냥 체력 안배 정도? 이런 느낌이었고, 와포드는 좀 이런 걸 의식을 했겠죠. 그래서 70분에 무려 3명, 3장, 교체카드 3장을 동시에 쓰려고 했는데 공이 안 나가면서 76분에 교체가 단행이 됐었고, 근데 뭐 이 세 선수가 남은 시간 동안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체카드 3장, 와포드가 쓴 교체카드 3장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전체적인 평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리버풀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조고메즈가 오늘 경기 라이트백으로 나왔고, 사실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도 라이트백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그 전에 최근에 경기에서도 아마 라이트백으로 한두 번 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라이트백으로 이번 시즌 나왔던 경기들 중에서는 아주 좋았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조고메즈가 리버풀에서 라이트백으로 뛴 경기 중에서도 좀 손에 꼽을 만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고메즈의 이런 수비 능력, 그리고 공격 가담, 타이밍, 그리고 크로스 능력까지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네코 윌리엄스가 현재 뭐 플럼이랑 완전 영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고메즈의 라이트백 포지션 전환이 조금은 가능성이 있겠다 앞으로,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일단 오늘 경기는 고메즈가 그동안 좀 약점이라고 지적됐던 공격 기여도, 이 부분을 완전히 개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1도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힘을 내주면은 리버풀 스쿼드에 좀 더 견고함이 생기면서 후반 레이스를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뭐 그런 부분에서 고메즈가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지만, 이제 아놀드가 꽤 빠르게 돌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도 라이트백으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중볼 경합도 그렇게 막 치열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 고메즈의 단점으로 지적받는 공중볼 경합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또 이 선수가 그래도 빠르고 또 이렇게 좀 기술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춘 선수다 보니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는 좀 리스 제임스가 보이지 않았나. 예, 보급형 리스 제임스가 좀 보이지 않았나. 여기 이렇게 좀 난 것도 비슷해가지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에 좋다. 포르투갈 국적의 선수고요. 이번에 또 이제 대한민국과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날 예정이죠. 그래서 조타는 사실 뭐 오늘 경기 보셨으면 그리고 그동안 리버풀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볼을 받는 움직임까지는 좋아. 하지만 그거를 주는 움직임, 그러니까 주는 기술, 패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대신에 그만큼 골 냄새를 맡는 특히 헤딩에 대한 존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정확하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가 대부분인데 아무튼 조타는 참 이 안 보일 때 방심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쑥 나타나서 득점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골은 계속 넣어주니까 이런 게 유지가 되길 바랍니다만 나중에 연말에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 수비수들이 이런 부분들 포르투갈을 상대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뭐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주앙 펠릭스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조타의 이런 뜬금성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라가 또 이번에 세네갈이랑 네이션스컵 결승전에 이어서 카타르 월드컵 플레이오프 1, 2차전을 치렀는데 승부차기 끝에 결국에는 탈락을 했죠. 게다가 이번에는 또 살라의 실축으로 탈락을 한 거라서 본인의 심적인 데미지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살라가 사실 저는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션스컵 이후로 살라가 넣은 골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또 그 중에서도 필드골은 아마 한 개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PK 넣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오늘 경기에서도 드러났었고 본인이 굉장히 뛰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이러면은 사실 뭐 좀 그래요. 이런 퍼포먼스를 만약에 후반기 내내 시즌 끝날 때까지 보여준다면은 리버풀 입장에서도 거액을 주면서까지 재계약을 맺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살라 본인도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지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살라가 스스로가 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또 클롭 감독도 잘 조절을 해 줘야겠죠. 요즘 뭐 살라는 너무 좀 지친 모습이 보여서 이 선수가 뭐 폼이 떨어졌다, 기량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력적인 안배를 좀 잘 해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경기들이 쫙쫙쫙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오늘 경기 워낙 와포드의 레프트백인 카마라 선수가 이 선수 처음 보는 선수인데 굉장히 잘하네요. 특히 이제 1대1 마크 마네가 교체 투입해서 들어와도 굉장히 잘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카마라가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공격적인 능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계속 수비에만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라가 반등을 좀 휴식을 하면서 가져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면서 팀에 또 한 번 더 뭔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중요한 경기죠.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 벤피카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시작이 되고요. 당연하게도 저는 프리뷰 리뷰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공격수 다르윈 누네즈와 만나는데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벤피카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